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오늘은 이번 시간은 다이오드 응용 회로 중 클램퍼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클램퍼 회로의 동작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램퍼 회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전압만큼 올리거나 내리는, 출력이 올리거나 내려서 나타나는 그런 회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이 이렇게 들어올 때 전압 V만큼 내려서 나오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오게 하는, 또는 전압 V만큼 올려서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 또는 요 V1만큼 올린다든가 내리는 형태, 또는 올린다든가 그런 형태로 동작하는 회로를 클램퍼 회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램퍼 회로에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동작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입력이 이제 구형파가 아니고 이제 교류 AC로 들어온 경우인데요. 먼저 이렇게 들어올 때 먼저 초기에 마이너스 부분 이렇게 될 때 실제 회로는 이렇게 동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때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순방향이면은 요 양단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0.7V가 걸리고요. 이렇게 순방향이면서 전류가 흐르면서 요 커패시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충전이 되는 그런 상태로 충전이 되는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충전이 되면서 마지막 요 피크 전압 마이너스 VP인 상태에서는 결국 VP 다이오드 드랍 0.7V를 뺀 VP 빼기 0.7V가 충전이 된 상태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커패시터의 모델을 마치 배터리가 있는 형태, VP 빼기 0.7V의 전압을 가진 배터리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등가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입력이 플러스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동작하면은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VP 마이너스 0.7V가 같이 가해진 형태로 이렇게 동작할 거겠고요. 그때는 결국은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니까 입력 전압 플러스 VP 마이너스 0.7V의 배터리 전압 두 개가 다 요게 다이오드의 역으로 걸린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은 이런 식으로 VP 마이너스 0.7V의 입력 전압이 VP 마이너스 0.7V 여기에 더해서 입력 전압이 더해지는 형태로 이렇게 출력으로 나오겠고요. 입력 전압이 다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더라도 얘 자체가 배터리 전압 자체가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역방향으로 인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 입력 전압은 마이너스로 되면서 순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은 배터리 전압 자체가 입력 전압보다 큰 경우에는 다이오드는 역방향으로 인가되는 형태로 동작하기 때문에 결국 두 개가 합친 전압이 다이오드에 걸리고 다이오드 양단 전압은 결국 출력 전압이 되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출력을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오다가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가 배터리 전압보다 커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살짝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 이게 동작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시 역방향으로 동작하면서 결국은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되면서
결국은 0V, 0V, 결국은 0.7V 이상의 요만큼, 그러니까 VP-0.7V의 전압만큼 위로 이렇게 올린 그런 형태로 해서 출력으로 나오도록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다이오드를 놓을 때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과 동작은 똑같은 동작인데 그 전류 방향이나 이게 충전되는 방향만 반대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 전압이 이렇게 플러스일 때 초기에는 여기가 커패시터에 충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입력 전압이 이렇게 플러스로 가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고 하고, 그러면은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순방향으로 인가된 상태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결국 커패시터에는 충전이 되면서 요 입력 전압 피크에 해당하는 VP에서 다이오드 드랍 0.7V를 뺀 만큼의 전압이 커패시터에 충전이 되고요. 요 충전된 상태에서 마치 아까와 마찬가지로 커패시터는 VP 빼기 0.7V의 전압이 갖고 있는 배터리처럼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은 결국 항상 이 커패시터에 걸린 전압은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역방향으로 바이어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입력 전압 자체가 마이너스면 같이 역방향으로 바이어스 되니까 결국 이 두 전압 자체는 다 같이 다이오드 양단에 걸리게 되겠고요. 그래서 걸린 전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린 상태가 되고, 다시 입력 전압이 플러스로 되더라도 입력 전압이 플러스면 다이오드한테는 순방향으로 바이어스 되게 동작하겠지만은 커패시터에 충전된 전압 자체가 다이오드한테는 역방향으로 바이어스 되도록 항상 가하고 있기 때문에 입력 전압이 커패시터 전압보다 작은 상태에서는 계속 다이오드는 역방향으로 바이어스 된 상태라 결국 입력 전압과 커패시터 전압의 두 개의 합친 전압 자체는 요 양단, 커패시터 양단, 다이오드 양단 결국 출력에 나타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단 입력 전압이 커패시터 전압보다 큰 요 부분, 요 순간만 살짝 그 순방향으로 동작하는 이런 상태로 돼서 나타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역방향으로 해서 입력 전압과 커패시터 전압이 합친 전압이 출력으로 나와서 이런 형태로 동작하도록 출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동작한다는 거는 입력 전압이 0V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를 결국은 이만큼의 전압, 이만큼의 전압이 마이너스 VP 플러스 0.7에 해당하는 전압만큼 아래로 내려서 출력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로 동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이오드의 응용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은 대표적인 그 응용 회로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 정류기, 클리퍼, 클램퍼 회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이오드 응용 지금까지 얘기했던 다이오드 동작 특성과 그 응용 사례를 해서 분석한 내용을 기반을 하면은 다른 응용도 언제든지 우리가 분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회로가 구성될 때 다이오드가 순방향으로 지금 바이어스 되어 있는지 역방향으로 바이어스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나머지 회로를 가지고 키르호프 어떤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 주시면은 그 모든 회로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오드 말고 또 특수 다이오드에서
제너 다이오드라는 게 있는데, 제너 다이오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제너 다이오드의 특성과 제너 다이오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너 다이오드는 정기기호로 다이오드하고 조금 틀리게 이렇게 꺾인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너 다이오드 정기기호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일단 제너 다이오드의 정기적인 특성을 보면은 다이오드하고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순방향으로 가했을 때는 0.7V 이상의 어떤 전압을 가했을 때는 도통이 돼서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고, 자, 역방향으로 전압을 가할 때는 전류가 안 흐르다가 브레이크다운 볼티지 이하에서는 이렇게 역전류가 흐르는 이런 형태로 동작은, 다이오드하고 정기적인 특성은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단 제너 다이오드, 일반적으로 다이오드는 그래서 순방향으로 가했을 때 도통, 역방향으로 가했을 때 차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두 개의 영역에서 동작하는 목적이 일반적인 다이오드의 목적인데, 제너 다이오드는 일반적인 다이오드와 틀리게 이 브레이크다운 볼티지 이후에 이 역전류가 흐르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동작을 이 역전류가 브레이크다운 볼티지 이후에 보통 이 전압을 그래서 제너 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너 영역에서만 동작하도록 하는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용하냐면, 여기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 전압 자체가 변동이 적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제너 다이오드의 일정 정전압으로서 동작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결국 일정 정전압 소스로 이렇게 제공되는 그런 응용 회로로 제너 다이오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제너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이제 브레이크다운 볼티지 이유를 우리가 이제 제너 전압이라고 이렇게 따로 별도로 얘기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역전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실제 역전류가 흐르더라도 큰 역전류 영역에서는 동작하면은 제너 다이오드도 발열이 돼서 소손이 됩니다. 그래서 큰 전류에서는 동작하지 않고 어느 정격 이하, 최대 제너 전류 이하에서만 동작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회로를 구성해서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너 다이오드가 동작하는 영역은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를 지나서 전류가 흐르면서 하는 그 최소 전류, 우리가 이제 최소 제너 전류와 최대 제너 전류 요 사이에서 동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최소 제너 전류는 0A 정도 근방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동작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해주는 게 제너 다이오드를 응용하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작을 하려면은 요 제너 전압은 정격에서 요 가운데 부분을 정격의 제너 전류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격에서 동작하는 전압을 제너 전압으로 본다면은 제너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만큼의 어떤 전압을 변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너 다이오드는 요 변동하는 요 전압 자체가 크지 않은 범위에서 동작하도록 이렇게 특수하게 설계되어 있고요. 그러려면은 요 기울기를 우리가 설계하려면 이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 정전압으로 응용되고 있는 제너 전압의 전압 변동률을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데요. 교과서상에서는 요걸 따지는 경우도 있지만, 본 시간에서는 요 기울기가 없이 그냥 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정전압소수로 만드는 하나의 예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제너 다이오드를 응용한 정전압 회로입니다. 자, 지금은 입력 전압이 50V인데 출력으로 우리가 제너 전압을 이제 10V를 유지하는, 그래서 10V가 돼서 이 부하에 10V의 일정 전압을 우리가 인가해주는 그런 경우에 어떤 응용 회로입니다. 자, 그러면 제너 전압이 항상 10V가 나오느냐? 그건 아니고 제너 다이오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5V짜리 제너 다이오드, 5.1V 제너, 5.2V, 뭐 9.8V 또는 뭐 6.7V 이런 식으로 거의 0.1V 단위로 해서 여러 종류의 제너 다이오드가 우리가 이제 공급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정전압이 5V다. 그러면 5V에 해당하는 제너 전압이 5V에 해당하는 제너 다이오드를 구입해서 설계하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V에 해당하는 제너 다이오드를 가지고 동작하는 회로를 설계하는 어떤 내용, 동작이 어떻게 되고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예로서 이제 50V 입력이 들어오고 제너 전압이 10V인 경우인데요. 자, 그게 이제 저항이 있고 부하에 이렇게 인가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제너 다이오드에 동작하고 있는 전류 범위가 결국은 요 최소 전류와 최대 전류 사이에서 동작하도록 구성을 해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요 최소 전류를 일단 우리는 이제 최소 전류를 0A라고 하고, 자, 최대 전류를 자, 32mA로 이렇게 놓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너 다이오드는 0A에서 32mA로 동작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런 경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동작하도록 여기 저항을 1kΩ을 놨을 때 과연 이 제너 다이오드가 요 전류 범위에서 동작하기 위한 결국 부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부하의 범위와 부하에 흐르는 전류의 범위를 구하라는 하나의 예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건 50V고 제너 전압도 10V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요 다이오드 저항에 1kΩ짜리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먼저 보면은, 자, 50V에서 10V를 빼니까 40V가 되겠죠. 그리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자, 40V에서 1kΩ을 나눠주면 결국 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40m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40mA가 제너 다이오드에 흐르고 또는 부하에 이렇게 나눠서 흘려지는 이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얘가 40mA인데, 자, 요 제너 전류하고 부하의 전류로 나뉠 때 결국 제너 쪽에 흐르는 전류는 0에서부터 32mA 사이에 흐르고 나머지가 뒤에 부하에 흐르는 형태로 우리가 동작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동작하는 부하의 범위가 얼마냐? 자, 근데 요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결국 여기가 10V니까 결국은,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너에 흐르는 최대 전류가 32mA면은 부하에 흐를 수 있는 전류는 8mA만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8mA가 흘러야 되고, 만약에 8mA보다 적은 7mA가 흘렀다 그러면은 제너 다이오드는 33mA가 흐르니까 최대 전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8mm보다 큰 전류가 흘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하에 흐르는 전류의 가장 작은 값은 8m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너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되면은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40mA가 다 흐르기 때문에 결국은 부하에 흐르는 전류의 범위는 8mm에서 40m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하에 흐르는 전류의 범위를 구했으니까 결국 그 전류가 흐르기 위한 부하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고요. 결국은 자, 8mm가 흐를 때 10V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에서의 저항은 나누면 1.25kΩ이 되겠고요. 그리고 40mA가 흐를 때 10V에 대해서 흐르는 요 상태에서의 부하를 보면은 결국은 250oh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하의 범위는 250ohm에서 1.25kΩ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부하의 범위는 요 범위에서 사용하면은 부하의 전류는 8mm에서 40mm가 되고 이렇게 동작할 때만 제너 다이오드는 0에서 32mA로 동작하면서 안정하게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범위의 부하에 벗어난 나머지 부하에서 사용하게 된다면은 제너 다이오드는 소손되거나 동작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응용할 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주어진 부하상에서 입력 전압의 범위가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고요. 또는 입력 전압이 주어지고 부하가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 이 저항을 어떤 값을 선정할지 이 저항에 동정할 수 있는 저항의 범위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